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례로 보는 미래 성과 공유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의 시스템은 성과 공유제를 왜 시작하게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여의 시스템의 위기와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그동안의 여의 시스템은 간신히 그냥 회사가 해마다 장사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면 그것으로서 거의 끝나는, 크게 이익이 나지도 않고 또 손실이 난 적도 거의 없는 그런 평범한 회사의 모습이었는데,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노동자들의 그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노사분규가 발생을 했었고, 또 그때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은 많은 기업들이 그 중국의 싼 인건비를 이용을 해서 제조를 하려고 제조 공장들이 대규모로 이제 중국으로 이전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자동 제어 관련 시장이 쇠퇴됐었죠. 여의 시스템이 바로 이런 자동 제어 관련된 시스템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공장을 지어야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장 짓는 게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희 회사의 일이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시장들은 국내의 대기업들이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서 정부가 국내의 이와 같은 경기 나빠짐을 보조수단으로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가지고 이 경기를 살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신용카드 대란이 왔는데 국내에서 약 38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나왔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국내 소비를 급감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여의 시스템이 2001년까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여의 시스템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위기의 2002년의 여의 시스템의 모습은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월부터 8월까지 연속 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성장 동력도 시장 자체의 규모가 축소하다 보니까 동력이 부재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했습니다.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한 결과 저에게 가져왔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의 인력을 25%를 감축하자. 어차피 줄어든 시장에서 우리 회사를 살리려면 인원 감축밖에 없다. 근데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CEO분들이 그러시겠지만도 직원들 다 자기 스스로 면접을 해서 뽑은 직원들 아닙니까? 이 직원들을 25%나 내보낸다는 것이 정말로 가슴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때까지 이 기술로서 계속 회사를 이끌어 나왔던 쪽, 제가 이제 벤처로 창업을 하고 또 기술로서 계속 성장해 왔었는데, 한번 이 경영 시스템이라는 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이쪽에 대해서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회사 직원들의 불만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도 하고 또 개별적인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나 공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이 급료도 작고 또 복지도 안 좋은 것이죠. 이건 뭐 일반 중소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고, 또 직원들이 봤을 적에 뭐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별로 없는 것이죠. 중소기업 근무한다 그러면 결혼하는데도 또 애로사항이 있고, 또 기업이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 또 한 가지는 또 제 같은 경우에 경영자의 이제 리더십에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직원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성과 공유제의 도입이었습니다. 즉 지금 급료가 작다고 지금 회사가 간신히 먹고 사는 상황에서, 또 2002년도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많은 급료를 올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나면 성과 공유제로서 회사하고 직원하고 주주들하고 이렇게 이익을 쉐어하는 그 개념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떻겠는가 제가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또 회사 이익이 나면 과감하게
복지를 보완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자의 리더십 부족은 제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서 회사에 또 리더십을 키워나가자. 특히 보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부분들, 리더십 부분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지식이지만 이 경영이라는 것은 지혜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직원들의 불만이 이런 것일진데 또 회사의 임원이나 제가 보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들은 뭘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회사가 IT 쪽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 영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보면 저희들이 쓰고 있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주로 저희들 고객들이 대기업이니까 이 대기업들의 외국 부품 공급업체의 임직원하고 또 저희 직원하고 고객사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영어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임직원들 영어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먹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실 전체적인 것을 조율을 하고 중재를 해줘야 되는 우리 직원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임원이 같이 따라가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직원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이 직원들이 3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두세 명이 나가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나가느냐고. 어렵게 회사에 들어와서. 그랬더니만 한 얘기가 뭐 이것저것 변명을 하지만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기 영어 실력으로 봤을 적에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직원들 다 영어를 못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회사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직원들이 보면 이 열정과 애사심이 부족하죠. 우리 회사의 얘기입니다. 2002년도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조금 보면 일을 배우면 타 회사 입사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서 자꾸 영어 잘하는 직원들을 뽑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한번 외국어 교육을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을 하는 김에 직무 능력 교육도 하고 또 이와 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면 될 것인가 생각했던 것은 교육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따라와주는 직원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과 공유제 도입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보면 회사의 경영 상태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월급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말에 이익이 나면 과감하게 직원들한테 성과를 나눠 가지고 주는, 여기 이제 성과 공유제를 도입을 했고, 또 그동안에 우리 회사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국내 시장에만 있었는데 지금 뭐 공장들이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으로 떠나버리니까 글로벌로 시장을 확대하지 않으면 이 생존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글로벌로 시장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동 제어 시스템을 했었는데 자동 제어 시스템보다는 자동 제어에 들어가는 그런 특화된 부품들을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는 고객 맞춤형으로 소량 다품종 아이템들, 컨트롤러라든가 뭐 이런 또는 산업용 네트워크 장비, 이런 소량 다품종 아이템을 택했던 것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되는 것 쪽은 대기업이나 또 그다음에 저가의 인건비로 또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 중소기업으로서는 힘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회피하면서 소량 다품종 아이템으로 대기업이나 중국 같은 중국에 있는 대기업들을 공략하자. 즉 대기업을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해야 되겠다. 이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 발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이고 이 연구개발 인력이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캐논 트리 방식이었습니다. 이 캐논 트리, 캐논이라는 회사를 잘 아시죠? 일본에 있는 이 카메라로서 세계적인 회사죠. 근데 이 캐논 트리 방식이란 것은 캐논에서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의 8, 90%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제품들, 연관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VTR이라든가 프로젝터, 망원경, 현미경, 잉크젯 프린터, 3D 프린터 같은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작은 변화에 대한 엔지니어링만 해주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채택을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엔지니어 개발 인력적인 그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는 대표이사나 임원들 머리만이 아니고 전 직원들의 머리를 짜내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새로운 제품이 나온 동영상을 그럼 뭐 찾아내가 본다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갖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변형을 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자,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제 CEO들이 껄끄러운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들 투명 경영은 하긴 하겠으나 투명 경영을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원들에게 회사 장부와 부서별 실적을 완전히 오픈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성과 공유제를 도입을 한 다음에 성과가 이 정도 났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이 투명하게 모든 직원들한테 오픈을 해줘야지만 직원들이 신뢰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센티브 지급 시에 성과를 많이 낸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적게 낸 부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투명 경영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으면 성과 공유제 도입에 대해서 처음부터 실패하기 마련인 것이었죠.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속도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레드오션을 보다는 블루오션에서 시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 오픈된 시대에 중소기업에서 블루오션을 찾기가 매우 어렵죠. 설사 블루오션을 찾았다 하더라도 요즘 기술들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높다 그러면 바로 경쟁사들이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자꾸 찾고 있는 것보다는 레드오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이게 저와 우리 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레드오션에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속도전이다. 여기서 속도전이란 것은 지속적인 혁신 제품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경쟁사를 따돌리는 전략, 그 다음에 고객이 정해준 납기는 절대 납기로 생각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 또 그리고 혹시 우리가 납품한 제품들에 대해서 하자가 있거나 또는 고객사에서 운용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바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장 확대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브라질 같은 인도 이와 같은 해외 시장에도 바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고객 지원 시스템을 만들자. 자, 여기서 붉은 여왕의 가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여왕의 가설을 보면 이것은 루이스 캐럴 작가의 겨울나라의 앨리스의 한 장면입니다. 앨리스가 카드게임의 붉은 여왕과 손을 잡고 이렇게 달립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앨리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왕님, 우리들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 왜 우리 옆에 있는 나무들은 계속 그 옆에 있을까요? 여기서 왜 못 벗어나는 겁니까?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뛰었다 그러면 벌써 멀리 갔을 텐데. 근데 붉은 여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리에 남아있고 싶으면 죽으라 달려야 해. 그렇습니다. CEO 여러분.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주변의 다른 것들보다도 더 빨리 달려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남들이 달리는 만큼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속도전이었습니다. 여의 시스템이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